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해서 수사해야 된다, 그런 권고안이 상정되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그리고 비상계엄의 사태에 대해서 인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돌아오는 13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요,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해당 안건은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와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국무총리가 탄핵되며 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건 자료에 따르면요,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그러니까 청구인은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되겠고요. 피청구인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인데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심판 기한에 구애받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헌법재판소 38조에는 심판 기한이 있어요. 심판 기한은요, 그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소추위원단이요, 그러니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거기에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란죄를 철회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짧은 시간 안에 탄핵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면 탄핵을 대통령이 인용당하게 되면 파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파면을 당하게 되면 원래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60일 이내에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런 전략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의 그런 그 심판 기한을 180일 이내인데 이거 구애받지 않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시 군 지휘관의 임무 수행의 적정성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여러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상명하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임무 수행의 적정성,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뭡니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110조와 111조를 외외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순영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거 위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중상이나 사망 사례가 없으며 체포, 구금 사례도 없었다고 평가하며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용한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을 한 것이다. 젊은이들을 깨우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남동으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2020년 4.15 부정선거, 2022년 3.9 대통령 선거, 2024년 4.10 22대 총선거. 여러분, 22대 총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무려 53명이나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표 7표에 가짜표 하나를 이렇게 전산을 조작해서 국회의원을 낙선자를 당선자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깨우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알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비상계몽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자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종북 세력들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비상계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죄를 짓고도 2심까지 3심 대법원에서 판결되기 전까지는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의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내란 수계다,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다. 심지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극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총을 맞더라도 긴급 체포해서 수갑을 채워라. 이런 극언을 한다는 것은 이거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체포 구속 영장 발부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이번 안건은 비공개로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는 모든 우리 모든 정부 기관에 권고한 형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민주당이 이제 큰일 났죠. 여론이 악화되고요.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을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부정선거의 실상이 밝혀질까봐 역시 지금 그들은 안절부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깨우치고 한남동으로 속속 몰려들고 있고 항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한참 일하는 나이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수뇌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탐욕과 과욕과 과신과 과욕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과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100km, 120km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초고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만이 모든 그거 해야만이 안 하면 모든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오로지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측근들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을 접촉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그 전후로 엄청난 시한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부정선거도 밝혀져야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